자, 경제 전망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결국은 새로운 붐의 시작으로 이렇게 한 발을 힘차게 내딛고 있는 사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2020년도를 건너가는 부분은 상당히 조금 위험스러운 부분이에요. 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주도 세력의 핵심을 먼저 좀 파악을 하고, 항상 이 세상을 주도하거나 이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세력들은 모두 계획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눈치를 채지를 못한다 그러면 분명히 경제 활동을 하거나 경제 투자를 하는데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제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진은 어, 낭떠러지, 정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건너가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뭐 제가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뭐 저작권은 큰 무리는 없겠죠. 자, 그러면 오늘 상황을 한번 보고요. 우리나라 오늘 방송의 주 내용은 우리나라 증시 환율 전망하고, 달러는 아직도 강세냐 약세냐 하는 여기에 갈림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이나 의견으로 유가와 금은, 그리고 달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때는 유가하고 달러하고 같이 가고 뭐 금하고 달러하고 같이 가고 이런 기본적인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들도 나오고, 방향이 이제 거기서 조금 다르게 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의문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 유가나 금 그리고 달러는 어떤 방향으로 취하고 있고, 이 동조화가 될 건지 아니면 반대로 갈 건지 이것도 오늘 한번 알아보고요. 또 이제 다른 분들은 글로벌에 좀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본하고 중국 그리고 유럽 주가 그리고 이제 환율 점검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 주도 섹터가 어디가 돼야 될 건지, 그리고 이게 계속 가치주 또는 성장주를 투자를 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록 방송 들어갑니다. 지금 시간은 9시 56분 40초가 지나고 있죠. 일자는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배당락이 나왔던 날이에요. 배당락이 나와가지고 십몇 포인트가 빠졌었죠. 그러면 이거 이제 주식 차트로 보시면은 어 잠깐만, 종합주가 지수를 이렇게 보시면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자, 다시 우리 선물 지수로 보겠습니다. 제가 선물 지수로 시장을 보는 거는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표치로 보고 있었던 294.2죠. 자, 여기 지금 여기서도 시간을 볼 수 있고요. 날짜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면서 시간이나 날짜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참조해서 봐주시면 돼요. 시간은 여기 있고요. 날짜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소리가 작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방송 소리가 작은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나 컴퓨터 볼륨을 더 높이시고 봐야 돼요. 지금 제가 마이크를 상당히 입에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 조절 부분은 뭐 제가 뭐 들어보고 이래도 소리는 특별하게 작게 녹음이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94.20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빅리치라는 사람은 이 1년 전부터 예상도를 그려놓고 이게 뭐 지금 뭐 처음 와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 예상도를 그려놓고 시장을 보고 있어요. 자, 이건 우리 카페에서도 지금 그 1년 전부터 이렇게 움직일 모양들을 그려놓고 2019년 9월부터 이 상승이 나온다고 예상까지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을 즐기고 있거든요. 자, 이걸 알았기 때문에 8월 달에 매집을 하고 9월부터 간다. 근데 또 이게 뭐 9월까지라며 해서 뭐 9월에 빠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 번 시황에서 9월부터 상승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 그려놓은 예상도도 또 이제 몇 월부터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제 그 얘기하는 월부터 어떤 그 간다 안 간다 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다 내린다 하는 부분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을 굉장히 장밋빛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는 쉽게 안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 생각처럼은 될 게 아니고 제가 왜 이 1년치 예상도를 지금 다시 보면서 얘기를 하냐면 이미 외국인들은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박스권 매매에서 수익을 챙기고 올라갈 때는 이 바닥 9월에서부터 그러니까 9월까지 매집이 다 된 거죠. 이 매집이 다 된 상황에서 이게 올라가면은 분명 어디에선가 수익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부터 올리는 거는 파생인 선물에서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 주식을 올려주면 저절로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거예요, 아마도.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주가 지수는 어느 정도 지금 목표치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1차 목표치가 294에서 292에서 294였죠. 잠깐만요. 글씨가 또 이게 안 나오네. 이게 끄집어 내야 되는데 글씨를 잠깐만요. 옆으로 치우고 글씨를 위로 가져온 다음에 자, 여기 이 목표치를 우리가 이제 요거를 304로 보기로 합니다. 자, 목표치를 304로 보기로 하고 우리 아까 요거를 제가 다시 끌어와서 제자리를 갖다 놓겠습니다. 자, 목표치를 304로 보면은 자, 이 목표치도 304의 목표치도 여기 끝에쯤 되겠죠. 그러니까 요 고점 여기 부분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이 304도 여기서 올라갈 때부터 목표치를 설정을 해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그러면 여기 304까지 가고 그만 가느냐?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상승하는 부분은 분명히 그냥은 안 가겠죠. 가다 물론 꺾이고도 가고 여기서 뭐 또 꺾일 수도 있고 뭐 아주 밟아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굴곡은 있는데 이 목표치를 다음 목표치는 304까지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아마도 이 가격적인 상승보다는 기간적인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도에서 작년 예상도를 그릴 때 재작년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그릴 때 9월 10월에 그릴 때 내년 9월부터 올라갈 거다라는 이런 기간적인 조정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굴곡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뭐 그렇게 매매를 잘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올해는 그래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방송으로 좀 이해도 하시게 하면서 지금 제가 시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언제까지 될 거냐? 이거는 아직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고 그랬죠.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 지금 공개를 했을 거예요. 지금 이 코스피 선물 향후 예상도를 이제 여기까지는 공개를 하고 자, 여기 올라가는 길이나 여기 뭐 이 기간은 일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거냐는 제가 내년 연초쯤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아마 내년 연초는 아주 막 서프라이즈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중에서도 지금 전문가들이 상승 쪽으로 이 방향을 트는 걸로 지금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전문가들이 또 이 그 적중을 하는 그런 게 될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시계가 고장난 시계가 있어도 하루에 두 번은 맞죠. 24시간이기 때문에 12시간을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를 돌아야지 하루가 지나니까 두 번은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부분, 과연 이 상승도 정고점인 여기를 돌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고 움직일 건지 또 돌파를 하고 움직일 건지는 이 향후의 예상도를 그리는데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도 이제 확인이 한번 필요한 부분인데 다만 이 방향성은 있죠. 방향성은 위로 이걸 넘던 안 넘던 간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부분이고 또 이 조정폭도 어느 정도 될지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내년에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꾸 예상도를 1년치를 그려놓으니까 1년치를 뭐 또 요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악용될 소지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빅리치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시장을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는 할 수 있다. 이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다 이제 요즘에는 이게 이제 조금 이 성향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이미 카페 회원들도 아니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시장 예측은 안 되는 줄 알고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이게 되네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과연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활용한다 그러면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돈을 받고 전문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거는 이 굉장히 보다 많은 사람들이 파급적으로 이걸 활용을 해버리면 아니 방향성에서 여기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놨으니까 당연히 누가 올리든지 얘네들은 수익을 챙기면 되는 부분이지만 어느 방향을 이렇게 잡을 때나 사실 여기 9월 달부터 오른다고 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시기까지 1년 전에 시기까지 이렇게 맞힌 사람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현상을 맞추게 되면 나중에 이런 전문가들이 야 9월부터 간다 하면은 이게 모든 사람들이 매집을 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내겠냐고요. 안 보낸다고요. 절대 안 보낸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치 예상도를 좀 늦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 정도씩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공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혹시라도 제가 카페에는 올릴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처음 방송을 듣는 분들은 뭐 니까지 게 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저는 뭐 그런 말에 대해서 연연한 할 것 같았으면 방송을 안 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뭐 생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 거고
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게 맞는 소리다 하고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해 가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뭐 니까짓게 이런 소리를 많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 주가 지수는 자, 목표치를 제가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지금 304로 지금 정해놓고 보고 있고, 결국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했던 박스권 상단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합집밥 부분이 지금 돌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합집밥 부분이 돌파가 된다는 것까지도 여러분께 지금 제가 예상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고 놀랍지 않으세요? 여기서 올라가고 있다가 이런 모양을 보이고 289.5까지 하락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이게 좀 더 됐죠. 289.05까지 가고 종가는 정확하게 종가는 291.50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자, 시가는 289.95.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여기 근처에서 요런 그림을 많이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요러면서 이런 상황이 나올 거니까 여기서는 뭐 뭐 방송이니까 적극 매수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여기 정도에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 녀석은 그래서 이거 방송을요. 이렇게 띄엄띄엄 한 2, 3일에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방향성만 잡아주면 여러분들이 289.5에서 뭐 어느 정도 방향 이제 틀겠구나 하고 방향성만 보면 되겠죠. 이제 다만 어떤 기준이 세워졌던 부분이 깨지고 끝나버리면 절대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289.5가 깨지고 끝났다면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오늘 배당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2.8 그러니까 이 상당히 그 선물에서 2.8 정도면 굉장히 큰 변동성이거든요. 이 변동성을 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코스피 200 선물 지수기 때문에 자, 코스피 200으로 움직이는 그 레버리지나 인버스 뭐 저기 뭐야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두 배를 먹는 거니까 뭐 거의 약 지금 1%가 움직이고 있지만 2%의 또 수익을 올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보면서 제가 시장을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해 드리는 이유는 뭐 이제 뭐 곧 월요일이나? 월요일이죠, 지금. 자, 날짜를 한번 보면은 월요일만 이제 시장을 하면은 이제 31일이라고 일을 쉬고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시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 다가오는 시장 부분을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올라가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 아마도 언론에서는 이제 그 대주주들 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내니까 이거를 팔아 가지고 다시 또 내년에 주식을 사니까 주식이 올라가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뭐 이게 뭐 방송에서 아침부터 막 나와가지고 뉴스 보는데 차라리 뉴스가 더 낫지. 그런 거를 하면서 뭐 내년에는 장밋빛이고 뭐 정말 좋은 장이 온다 뭐 한다 하고 있죠. 자, 빅리치는 언제 꺾일지 이거를 지금 잡아내려고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세상이 이게 뭐 2020년도는 이렇게 간다고 사람들한테 장밋빛을 줬다가 이 밑에서 산 외국인 지분을 여기서 위에서 다 이렇게 이제 또 그 받아주고 또 나중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무슨 또 이게 또 그 괴로움을 달래려고 뭐 또 한강까지 갈 사람도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가요. 항상 그 제가 이 사진도 지금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잘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상황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이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정말로, 아니 정말 한번 내가 주식을 샀어. 정말 올라간대. 그래서 뭐 연초에 샀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빠지기 시작해. 1년 내내 빠져봐요. 만약에 정말 회복하기 힘들고 정말 괴로워지고 나중에 손절하고 나면은 또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주식만 가지고도 벌써 20분이 지나 버렸네요. 자, 미국 그 달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미국 달러 부분도 제가 예상도를 그려드리고 이 박스권이 깨져야 된다 그러는데 정말 잘 버티고 있죠. 자, 그러면 달러도 한번 지금 원달러 예상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주변에 이제 우리 좀 가까우신 분들이 이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예상도는 안 그리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야, 빅리치 언젠가 너는 틀릴 거 아니냐. 물론, 저도 사람인데 컴퓨터하고 이 싸움을 하는데 당연히 틀리겠죠. 당연히 틀리고 1년치를 그린다는 거는 사실 뭐 1년치나 2년치를 그리고 목표치까지 그린다는 거는 사실은 이 사람들 앞에서 방송을 하거나 시황을 써주면서 조금은 거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왜 제가 이 예상도를 그리냐면은 자,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방향성을 읽어낸다는 거는 시장을 올바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이런 예상도를 그려놓고 보면은 자기가 얘기하는 기준과 원칙이 생겨요. 내가 분명히 방향성을 이 위로 보고 있었는데 얘가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든지 여기서 내가 원하는 포지션이 나와야 되는데 원하는 포지션이 안 나오고 이 내려가는 포지션을 취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대안이 생기잖아요. 자, 우리는 이거를 계획이라고 불러요. 계획. 자, 계획을 가지고 이 그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빅리치는 여러분들한테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기생충의 그 송강호가 했던 그 대사를 내가 뭐 아재 개그처럼 빅리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했던 것처럼 이 예상도는 말 그대로 빅리치가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계획서예요. 계획서. 자,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컨설팅을 받고 뭘 하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예측을 하고 리스크에 대한 예측이 나와야 되고 또 이제 그 수익성에 대한 예측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예측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주식이나 달러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고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고 또한 내가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 매수를 하면서 얼마의 수익까지도 예상을 해야 되는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예상도 그리고 맞았지 이거 봐 내 말이 맞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이렇게 보면은 이 예상도대로 갔죠 희한하죠 이런 얘기는 해도 봤지 뭐 맞았지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내가 농담조로 보셨죠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는 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세우지 않는 이유는 이건 나의 계획서일 뿐이에요. 내가 시장을 보는 계획서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방향성은 이렇게 보지만은 이 그 짧게는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크게 그림은 이렇게 그려주면 상당히 편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미 어느 정도의 목표치의 A 지점이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이 그 수치의 목표치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한 또 그 예상치도 나오겠죠. 이거는 아직은 여기에 대한 그 목표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격 목표치도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오프에서 강의를 할 때 옥상이나 이제 육교에서 보통 공을 떨어뜨리면은 이 높이 예를 들어 2층이나 3층이나 4층이나 5층이나 뭐 5층짜리 뭐 단층 아파트라고 합시다. 뭐 20층, 30층 옥상에서 공을 못 던지니까. 그러면 이게 5층에서 떨어뜨릴 때는 이게 5층 높이만큼의 반등이 나와요. 4층에서는 4층만큼의 반등이 나오고 3층에서는 3층만큼 반등이 나오겠죠. 이 이치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컴퓨터에 프로그래밍 돼 있는 이치하고 거의 일치해요. 이게 수학적인 이치거든요. 그리고 물리학적인 거죠. 작용과 반작용이나.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만큼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미 여기에 대한 목표치가 나왔으면 이 상승분에 대한 또 목표치도 나오겠죠. 내년 1년 동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심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이 박스권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뺐다가 다시 올린다는 얘기는 빼면서 여기 아래 A 지점에서 어마어마한 포지션 구축을 하는데 이 포지션 구축은 기존의 달러가 지금 강세냐 약세냐에 대해서 이 논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하락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달러의 강세하고 약세하고 양분이 돼 있어요. 양분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달러를 지금 샀던 사람들의 모든 달러들은 손절매가 나오고 이제는 달러 강세로 가, 아니 약세로 가. 워낙 강세로 가니까 달러 약세로 가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 완전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뭐 아닌 것 같지만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밑에 이제 목표치를 조금 설정을 해놓고 사실은 봐요. 근데 이걸 뭐 오픈을 아직은 이거는 믿지 않을 수치니까 잠깐 요 밑에 요 보면 1290.1에서 1326까지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설정해 놓고 보시는 거는 아직은 조금 무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밑에서 가격이 설정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 여기서 나온 이 박스권은 아마도 굉장히 강하게 원화 강세가 나오고 조정 비슷하게 나오면서 요것도 한번 깰 수도 있겠죠. 만약에 다시 하면 이 박스라는 게 왜? 더 신뢰를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박스를 내가 여 위에서 그렸지만 이 박스가 이 아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상들을 그리면은 이 박스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반드시 올라와서 이걸 박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기가 이 파란 거에 그 연속인데 그림을 그리기 좋게 지금 제가 이 위에다 이걸 그려 놓은 거지 또 이걸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요 밑에다 제가 이렇게 해서 그리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방향성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 놓으니까 요거는 착각을 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긴 것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다 떼고 보자 해서 지금 그려놓은 그림이 이제 이거였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원화가 다시 약세를 보일 때는 상당히 이제 조금은 시장에서 주식도 좀 안 좋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야 달러가 강세가 나오고
이 부분이 어, 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뒤바뀌는 거죠. 자, 주식은 이제 그때쯤 되면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나오겠죠.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넣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달러로 돌아오면, 자, 본격적인 달러의 강세를 보이는 상황은, 자, 이게 여기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빅리치라는 사람이 달러를 정말 잘 맞히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전문가들도 그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나오던데, 아니 강세다 약세다 달러 사라 달러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수치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은 컴퓨터가 더 이 방향성을 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단기적인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우려는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이미 방향성은 잡혔기 때문에, 여기 우리 이제 1136원에서 1137원을 제가 가격을 얘기했던 거는 1188원에서 87원일 때 나온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오버슈팅 분이 나와요. 자, 이거는 왜 나온다고 했냐면 아까 옥상에서 공을 떨어뜨리는 거하고 4층에서 떨어뜨리는 거하고 3층에서 떨어뜨리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기에 옥상에서 떨어지면 더 반등이 더 많이 나오고 4층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이게 반등이 더 많이 안 나오는 거는 아니죠. 자, 옥상에서 가만히 떨어뜨렸을 때는 물리학적으로 당연히 이게 성립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물리학적으로도 성립이 되겠네요. 3층에서 공을 떨어뜨리는데 정말로 떨어지는 데다 강한 힘을 줘서 던지면은 옥상에서 떨어뜨린 것보다 더 큰 반등이 나오겠죠. 이 강하게 힘을 주는 거는 거래량이 될 수도 있고, 뭐 세력의 주도적인 어쨌든 뭐 매집을 강하게 방향성을 트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정치적인 뉴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이슈들이 나와가지고 옥상에서 가만히 떨어뜨렸을 때보다 3층에서 힘을 줘서 떨어뜨린 게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을 떨어뜨린 데서 이 공은 반드시 요만큼만 올라가 아니라 힘을 가했을 때는 2배, 3배의 높이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란 얘기죠. 다만 여기서 힘을 주느냐 안 주느냐 작전을 짜느냐 안 짜느냐는 일반 분들이 이걸 캐치를 못했을 뿐이죠. 자, 지금은 5층에서 공을 떨어뜨리면은 반드시 내려갔다가 이 정도는 지금 오지 않겠냐는 예상으로 내년에 상승이 뭐 주가든지 뭐 이런 게 상승이 나오고 원화가 강세가 나오지 않겠냐는 아주 짧은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안타깝고 가장 좀 불쌍한 일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정말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이 경제 지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웬만한 외국 국민들 지식보다는 굉장히 하이 클래스예요. 근데 심리적으로나 기본적인 마인드에서 모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지식이 높아지고 높아질수록 경제 지식이 높아지고 높아지면은 이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뭘로 나는지 아십니까? 이 결론은 경제는 예측이 안 된다. 환율은 맞출 수가 없다. 이런 지금 논리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들이 못하는 거지 빅리치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저하고 공부를 하면서 한두 사람씩 지금 이 시장을 보고 예측하는데 이제 실력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면서 지금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셨어요. 우리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오직했으면 막 그런 얘기, 내가 답답해서 한 얘기예요. 그건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그 경제 이 전망이나 환율이 예측이 안 되는데 나는 된다고 그랬거든요. 카페에서.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분명히 이제 나를 의심을 할 거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를 않았어요. 왜?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야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신뢰를 가지고 믿고 방향성을 잡아내는 공부가 된다는 얘기죠. 진짜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막 저 주가지수 수치까지 그 계산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냐고요. 자, 양아치 같은 놈들은 이런 거를 조금 볼 줄 알면은 뭐 저처럼 볼지 뭐 더 잘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뭐 회원 가입하라고 해서 증권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나와 가지고 영업 활동해요. 사실은 이런 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 과연 이 사람들한테 이걸 듣고 가가지고 수익이 난다 그러면 뭐 저도 더 할 말 없어요. 근데 대부분 실패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을걸요. 왜? 시장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잖아요. 환율이나 주가지수의 어떤 수치까지 계산을 해서 이런 방향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하루하루 딱 보고 아니 2, 3일에 걸려서 방송에 나오면서 자, 이 지수도 한번 보세요. 제가 요번에 달러도 마찬가지지만 지수 여기서 제가 이거를 읽어내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셨다 그러면 제가 뭐 요것만 읽어냈습니까? 이 밑에서부터 지금 계속 읽어내면서 본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뭐 선물 옵션 하는 분들도 조금 손실을 본 분들에게 뭐 실시간으로 제가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이게 가능하다는 걸 한번 보여줬어요. 자, 이런 거를 보고 근데 왜 너는 선물 옵션 안 하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내 마음이죠. 내가 더 이상 보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아니 눈 빠지게 보고 이걸 뭐하러 해요? 또 내가 이거 안 해주면은 또 여러분들은 또 실망하고 또 빅리치 언제 방송하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있잖아요. 기쁨하고 목표는 다 다른 거예요. 자꾸 비교하고 그러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요즘 사람들은 딱 어디 나가면은 명품 시계나 명품 옷 입고 오는 사람들을 일단 우선으로 보고 일단은 유튜브 하는데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이제 방송 준비하려고 이거저것 한번 봤거든요. 또 저번에 한번 계정이 자르고 나서 이게 뭔가 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 쭉 보니까 뭐 유튜브에 성공하려면 일단 인물이 잘생기고 몸매도 잘 빠지고 그 다음에 뭐 금수저야 된대요. 뭐 명품이나 이런 거 차고 있어야지 뭐 그 사람들이 그 대리만족하고 보고 이런다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요, 인생 살면서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거는 다 버려야 돼요. 저는 운동화가 편하고, 저는 어디 그 중요한 자리에 나오라 그래도 그냥 기성복에 운동화 신고 다니는 게 제일 편하고 입던 옷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게 다르거든요. 왜 이런 걸 제가 좋아하냐면은 이 동물을 잡을 때 예전에 사냥을 할 때는요,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40분이 가까워지니까 혹시 끊어 들을 사람도 있으니까요. 제가 음악을 조금만 틀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사냥을 할 때 보면은 그 나뭇잎에다가 풀칠을 해가지고 뭐 호랑이가 다니는 길에다가 이렇게 그 뿌려 놓으면은 호랑이가 이게
그 자기 털에 나뭇잎이 붙으면 그걸 떼내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이게 더 붙잖아요. 그 이제 우리도 이 동물적인 습관이 있어가지고 사람은 희한하게 다니는 길만 다니고 좀 멀어도 그 사람이 꼭 다니는 길로만 다녀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새로운 길,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계속 다니던 길로 다니고 쓰던 것만 쓰고 뭐 일단은 입던 게 집에서도 그러면 명품 입고 있지. 불편한데 구두 신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정말 편한 거를 찾다 보면 집에서 추리닝만 입고 잠옷만 입고 있을 수 있듯이 일단 마음이 편해야지 모든 게 이게 세상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저기에서 막 그 주변을 의식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시장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이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하기에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 이 사람이 하는 지금 상황이나 이론이 맞는지 정 뭐 하면은 이제 이 빅리치를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지수를 논리적이고 합당하게 맞추고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마저 의심이 된다 그러면 뭐하러 내 방송 들어? 듣지 말지. 아니 그렇게 거기 그 의심이 많으면은 그런 방송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맞지도 않는 방송을 뭐하러 들어? 저도 뉴스를 많이 보고 이 전체적인 국제 뉴스도 보고 이러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뉴스를 가지고 포장을 해서 그럴싸한 그 전문 용어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러니까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더 속을지도 몰라요. 왜? 빅리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걸 가지고 그 뭐 야 이게 왜 너는 안 하느냐 나한테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거 안 하면 나도 오늘 투자해가지고 이거 먹어야 되는데 방송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저기 뭐야 시간을 이쪽에 쓰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더 이상 저기 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방송 중에서도 뭐 전화 와서 뭐 선물 옵션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그거야 그 뭐 그 또 내 일이고 그거는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보시면 되잖아요. 자 정말로 이 또 304 목표치를 두니까 또 아주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자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컴퓨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289.5에서 근처에서 얘가 매집을 했으면 이 선물로 이게 얼마를 먹고 또 우리 이 저기 뭐야 레버리지로 또 얼마를 먹고 있어요. 사람들이 포지션을 취해놨으면 정말 즐거운 일 아니에요? 자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지금 요 440원이나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코덱스 200이고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440원 3%가 지금 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코스닥도 저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코스닥은 조금 덜한 편이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제가 이게 이제 그 관심 종목에다 이거 이렇게 넣은 걸 보면은 지금 요건 이제 대신증권으로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제일 이제 시가총액 큰 거 이런 거를 위에다가 제일 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그냥 아예 그 ETF 상품들을 제가 이 위에다가 넣고 보는 게 이제 이런 이유 아니겠어요? 제가 보면은 어찌 됐건 간에 이게 보시면은 정말로 이런 것만 해도 상당히 그 수익이 높아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찾으려고 하면은 한없이 어려워요. 자, 오늘 이 정말로 이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 강한 양봉이 나올 거라고 감히 누가 예상을 했겠냐고요. 여기 빠지고 있을 때, 큰 음봉이 나왔을 때, 여기서 왜 이 돌아설 거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겠냐고요. 이거는 모두
계산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한다는 거는 더 무서운 얘기고, 이미 여기서 외국인들은 매집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문제는 원래는 이 저점을 안 깨야 되는데 분명 얘는 올라갔다 내려와요. 더 올라가든지 또 하든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미 얘는 이런 계산까지 다 하고 이런 모양을 만들고, 아니면 정 아니면 여기서 매집을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안 속으니까 정말 밑으로 한 번 더 빼가지고 매집을 했을 수도 있죠. 나는 얘네들이 1번을 했는지 2번을 했는지 몰라. 전자를 했는지 후자를 했는지 몰라. 근데 빅리치가 보기에는 여기 9월부터는 무조건 가.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마 여기서 산타랠리 얘기한 사람은 없었을걸. 별로 없었어. 산타랠리가 나온다. 준비를 해라. 그리고 또 빅리치는 또 여기서 이게 내년 초까지 간다 그러잖아. 이런 상황이 정말 계획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너무 또 이게 잘 맞추는 걸로 얘기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는 없으니까 아무튼 간에 원탈라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예상도대로 가는 거고, 여기 밑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 여기이기 때문에 1136원에서 변동 오버슈팅 플러스 마이너스 이 길이만큼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이거보다 작게 나올 수도 있고 더 길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빅리치가 얘기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워낙 강세로 예상을 하기에 만들 거다. 원강세로 만들 거라. 생각 자체를 원강세로 만들 거라. 좀 이상해요. 우리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김치 부인을 얘기를 하면 아직도 김치 부인이 뭐냐 그러는데, 나중에 이 선진국으로 가다 보면은 경제 성장률도 뒤처지게 되고 생산 부분들도 모두 이 제조업 쪽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이제 투자해서 먹고 살 게 없어져요. 그러면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외환에 투자를 하고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고 하면서 이 외환 투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떤 해외에 투자를 해도 이런 외환 투자를 하면서 이 많은 달러를 가지고 여러 나라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미국의 그 대표적인 성이 스미스니까 스미스 부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피아 부인,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김치 부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부인 하니까 아니 우리가 김치 부인이 원강세 만나러 간다 이런 얘기하고 와타나베 부인이 원강세 만나러 간다, 뭐 똑같은 말이잖아. 이게 뭐 조금 뭐 야동적으로 들린다 그러는 농담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왜 강세 약세로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절상이고 절하고 뭐 달러가 올랐네 내렸네 이러면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떨어지는 게 원강세, 올라가는 게 원약세. 자, 이것만 아시라고요. 자꾸 이 환율에 대해서 이 뭐 달러를 사야 되니 팔아야 되니 막 이런 이상한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절상이니 절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를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헷갈려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맞아, 굉장히 헷갈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내려가 가지고 1,000원에 1달러를 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원화 강세가 되는 거죠. 1,000원만 주면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예요? 1,150원을 주고 1달러를 사면 원화가 그만큼 약세를 보이니까 1,150원이나 더 주고 사잖아요. 159원이나 더 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원 강세, 원 약세. 자, 우리가 이렇게 알아듣기 쉽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박스권도 또 예쁘게 또 그려놨네요. 여기 이 박스권을 향해서 아마도 지수가, 이 달러 지수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빠지다가 반등이 나와서 강하게 올라갔던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면은 요 말을 좀 더듬게 되네요. 여기죠. 잠깐만요. 여기 지금 봉 하나가 굉장히 강한 지지나 이제 저항 지지가 되는 거죠. 안 빠지려고.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얘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뭐 요건 나중에 한번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 봉이 또 의미가 있고 또 저 봉은 의미가 없고 또 이러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말 기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저점은 쉽게 깨고 내려올 수 있는 저점이기 때문에 제가 요 밑에 박스권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박스권 자체가 1130원이 이 밑에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목표를 보고 있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강세가 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면 또 멘붕이 오겠죠. 내년에 이런 게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또 왜? 내년 초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가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면 또 어떡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두 개만 봐도 한두 개만 봐도 이게 벌써 시간이 50분이나 지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주가 지수나 이 달러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이렇게 거의 1시간 가깝게 강의를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냐고요. 어? 못하죠. 왜? 얘 움직임을 아는 것만 딱 보면 이게 나올 게 엄청 많은데 가지의 수가 그 가지의 수를 딱 뽑고 뽑아서 엑기스로 뽑아가지고 아 여기까지 간다 여기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뭐 나밖에 없다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 카페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분명히 우리 카페 분들 중에서는 이미 몇 명은 이 시장의 흐름을 뭐 저보다도 더 잘 보실 수도 있어요. 또한 이 또한 이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자, 295.95, 296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289.05까지 갔던 애가 야, 벌써 29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7틱이 올라갔잖아요. 7틱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게 이런 게 정말 어메이징 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나게 발바됩니다. 자, 방금 이렇게 발바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발바되니까 시가총액 1, 2위가 이렇게 발바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이버가 이제 시가총액 3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3위로 올라와 가지고 제가 요거를 조금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자, 이제 네이버도 봐야 되는 게 어쨌든 AI의 최종으로 살아남는 게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이런 게 대장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우리 인터넷에서도 얘네들이 살아남았듯이 정말 강이 되겠죠, 앞으로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개인들이 주식을 팔다가 이제 오늘 사는 거는 어제까지 이제 팔아야지 세금 안 내니까 대주주들이 이렇게 팔았던 것도 있다고 치면 자, 오늘 이제 물론 사겠죠. 그러면 이제 일일날 주식이 들어가니까 큰 문제는 없어지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다 같다고 봐요. 근데 이게 선물을 보세요. 선물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또 어마무시하게 또 사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못 느끼겠지만은 저는 뭘 보냐면은 채권을 봐요. 근데 이 채권을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히 지금 사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얘들이 주식을 빠져나가려고 주식을 파는 건지 또 어떤 돈이 들어오면 자 외화가 들어오면 주식을 사든 채권을 사든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던 뭐 어떤 행동을 취해 놨을 거 아니에요. 달러가 들어오면
그럼 이거는 뭔가의 자산을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지, 한국이 이쁘다고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요런 상황을 봐서는 지금으로는 외국인들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중요한 게 나오네요. 잘하면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의 시간이네요, 지금. 자, 유가와 금은 달러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제가 빅리치라는 사람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은 유가는 하락을 보이는 구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구간의 유지는 맞아요. 근데 제가 어느 한 순간 똑똑 끊어서 야,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는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이 구간에서 크게 봤을 때 어차피 달러는 약세로 갈 거잖아요. 다시 자, 강세로 갈 거잖아요. 나도 좀 헷갈리네요. 자, 달러가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자꾸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니까. 자, 달러 인덱스로 지금 한번 시장을 볼게요. 달러 인덱스 보면은 이 큰 트렌드는 지금 이제 트렌드도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그리는 트렌드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그리는 트렌드도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렇게 그리는 트렌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트렌드를 지키면서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상황에서 보면 정말 잘하면은 달러가 강세를 가기 위한 이 모습이 나오는 거죠. 왜? 이 지금 기조가 안 죽고 있고, 설사 이게 한 번 더 내려오더라도 이 기조는 죽는 기조는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도 보면은 제가 여기서부터 달러 강세가 나온다고 그랬을 때 아마 이 여기서부터인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항상 그 준비를 하면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포지션을 취하는데 강하게 빠진 다음에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보라는 듯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보라는 듯이 올라가는데 이 강세가 사실은 여기서 이어졌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게, 이미 달러 강세는 여기 2014년이냐 제가 2011년이냐부터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미 여기서도 강세가 시작돼서 7년 주기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7년 주기를 가고 있는 중에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조정받는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달러가 약세가 보일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빅리치가 봤을 때는 상승 패턴 중에 조정파를 끝나가는 부분에서 달러 약세라고 얘기하니 정말로 배를 잡고 웃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시작된 거는 상당히 큰 폭의 이제 상승이 나오고 당연히 전고점을 넘겠죠. 이 전고점이 103달러예요. 이 103달러를 넘어가면서 잠깐 서프라이즈한 이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지금 또 여기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달러 강세 약세다. 또 약세 나오는데 뭐 이제 영원히 또 이렇게 될 것 같이 얘기를 하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럼 어디까지 빠지고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고 왜 이런 얘기를 못 하냐고요. 왜 그러면 남 앞에 나와가지고 이런 예측을 하고 달러 강세, 달러 약세 뭐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요. 아니 언젠가는 달러 강세, 약세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강세 나왔어. 여기서 약세 나왔어. 뭐 죽어라고 강세만 외치고 있고 죽어라고 약세만 외치고 있을 거란 얘기죠. 언젠가는 이런 굴곡이 나오면은요, 그 예상은 틀릴 수가 없어요. 고장난 시계처럼. 이 구간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죠. 장기적인 달러 강세의 조정 트렌드죠. 조정 구간이고 그 강세 중에 약세가 보이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2014년부터 시작된 7년 주기는 2021년 이상까지는 이어진다고 저는 봐요. 왜? 여기에서 2년이란 또 시간이 또 까먹었어요. 달러 주기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적인 수학적인 수치, 주기적인 수치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2년이라는 또 시간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길어지면 2023년까지도 그럼 나올 수 있겠네? 물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달러는 상승 기조, 강세 기조란 말이에요. 강세 기조. 그 중에서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게 그렇구나 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해요. 특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그냥 말로 그럴싸하게 막 그 용어 섞어가면서 뭐 골드만삭스가 어쨌느니 뭐 뭐 리포터를 분석해 보면 아니 그렇게 분석 잘하면은 이렇게 예상도 그려놓고 어떻게 이렇게 한번 된다 하고 얘기를 해보지 왜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은 시간 낭비예요. 제가 하는 방송도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카페 들어가서 정말로 그 전에 거 공부하고 빅리치가 여기서부터 여기 이런 데는데 왜 제가 알려주는 것만 알아도요 시세는 다 예측이 돼요. 예상도도 그려져요. 다만 이게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이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지. 집신 만드는 법은 알려줬지만 집신 끝마무리에 잘 다듬는 부분을 안 가르쳐 준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집신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정말 집신 그 끝 마무리를 잘하는 것 부분은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고는 힘들 거예요. 우리가 집신을 맨발로 신고 끝마무리를 안 하면은 그 집의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발을 찔러가지고 너무 아파요. 집신을 신어보면. 근데 전에 누가 집신 줘가지고 그거를 신고 그 산길을 걷다 그냥 맨발로 걸어버렸다니까요.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다 엮어지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달러에 대해서 정말 크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상승 기조 중에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과연 유가나 금이나 이런 이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금은 위기에 닥쳤을 때 안전자산으로 지금 취급이 되는데 참 이 금은 참 묘해요. 그래서 제가 금을 먼저 일단 한번 보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금은 이런 지금 하락 트렌드와 아래 이런 그 주기를 지금 보이면서 제가 그려놨는데 이런 상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럼 이제 여기서도 요걸 하나 더 그려놔야 되겠네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하나 더 그려놓으면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변곡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나오고 나서 아이고야 잠깐만요. 아이씨 또 끊어져 버렸네요. 자, 이 나오면서 금을 한번 다시 들어보. 약간의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런 그 상황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 보시면은 자, 뭔가 변곡점이 나오더니만 위에까지 올라갔어. 근데 이제 금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한번 이렇게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데 분명히 이때는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그랬어요. 자, 이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세상이 붕괴되거나 무너지거나 이러면 그래도 금이 안전하다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크게 손실이 안 나겠다고 해서 이 선호를 하는 그런 그 상품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한번 이게 보세요. 2000년도부터 이 불안불안했잖아요. 닷컴 버블도 꺼지고 밀레니엄 뭐 버블도 꺼지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2002년, 2003년부터 이제 주식이나 그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자산 가치 상승으로 같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면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는 시대가 이 도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고 또 이런 시대가 한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 금이 올라간 것도 이
그 역사적이나 뭘로 봐도 좀 재미있어요. 왜? 이 금을 또 이 꼭지에서 제일 많이 산 애들이 또 중국 애들이거든. 근데 얘네들이 이거 팔아먹으라고 이렇게 올려줄 이 시장은 아니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게 많이 그 내포돼 있어가지고 뭐 이런 그 배경까지 또 얘기를 하면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할지를 모르지만은 아마 어제 제가 저 전방송에서 설명한 미국의 2천억 달러를 그 물건을 구매를 해주기로 한 중국이 자 우리가 얘기했을 때 200조면 살 수 있는 이 물건이 300조가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300조가 되면은 외환보유고를 훼손시켜 가지고 물건을 사오겠어요? 금을 팔아 가지고 물건을 사오겠어요? 외환보유고는 달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팔 수 있는 달러 자산은 뭐 미 국채나 아니면 이 저기 금이 나올 텐데 국채를 팔면 이 역시 달러의 저기 보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금이 매각이 나올 거고 아마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비영리 단체들의 그 선물 옵션 그 포지션들을 간혹가다 얘기하는데 비영리 단체들은 금이 좀 올라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락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뭐 아주 급락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지금 여기 박스권 요 부분 정도까지는 하방으로 보는 게 맞고 지금 아무리 얘가 상승이 나온다 그래도 하방 지금 하락 패턴 트렌드잖아요. 그 여기서 하나 더 그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늘려가지고 이 폭만큼 이 앤드류 피츠포크라는 게 별거 없거든요. 요거 이제 요 폭만큼 여기 하나만 더 올리면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뭐 꾸준한 그 상승은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금도 마찬가지고 유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요즘에 유가를 시황에서도 안 쓰고 언급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걸리는 시간이 제가 요거 트렌드까지는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 되겠죠. 여기서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요런 상황이니까 그쵸? 한 반 잡으면은 이렇게 뭐 한 이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괴로워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이 삼각 패턴에서 지금 요거를 지금 벗어나지 않고 지금 있는데 하루 이틀이죠. 아마 변곡이 나와서 이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도 지금 깊지만은 이 어쨌든 이게 지금 트렌드로 봐서는 아직은 이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가는 부분에서 얘가 약세가 나와야 되고 지금 근데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달러 유가 이게 지금 뭐라고 써놨지 내가 상반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왜 상반이라고 써놨냐면은 이 구간이 그 구간인데 그 구간을 가는 중에 지금 달러도 강세 나오고 유가도 강세 나오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방 기조를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만약 상반이 됐다 그러면은 유가는 더 올라갔어야 될 거예요. 왜? 자, 99달러에서 96달러 50센트 정도까지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거의 이 정도의 상반이 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내려왔으면 유가는 사실은 더 많이 올라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상승하는 그 폭이 더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하방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미국의 에너지 패권 이 달러 패권을 잡을 때 중동의 오일이 이제 가장 그
큰 역할을 했듯이 요번에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부분이 곡물 부분하고 이 오일 부분이에요. 에너지죠. 가스죠, 가스. 에너지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최근에 대만 주식들이 굉장히 잘 가는데 대만은 일치감치 미국에다가 석유하고 가스 사겠다고 그러고 이 석유 수입선을 모두 미국으로 바꿔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딱 보면 얼마나 이뻐. 계속 돈을 주니까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잘 가지.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러가 어떨 때 또 들어오고 어떨 때 나가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대만 차트 보세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글로벌을 보면서 야, 얘네들이 왜 이렇게 얘네들 자금으로만 간다 그랬으면 물론 이제 혹자는 뭐 반도체 부분이 호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만이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렇게 못 가요. 이미 외국에 달러가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가장 잘 아는 걸 투자하라고 그래요. 왜 모르는 것까지 쫓아가 가지고 막 그걸 하고 물론 변동성이 많으니까 수익성은 많고 그렇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도 이게 한번 시간 안 되니까 한번 봐봅시다. 누가 중국 증시를 목표치를 한번 알려달라고 댓글을 다신 것 같은데 잠깐 본 것 같은데 얘는 일단 여기 박스권을 벗어나야 돼요. 이 박스권을 벗어나야 뭐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목표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년 1월에 아마 그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좋겠지만 또 이게 뉴스가 하나 터져 나와가지고 상당히 불안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죠. 그쵸?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합의를 위해 소통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이제 중국이 국방수권법 강력 반대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자꾸 화해나 뭐 이런 거를 지원한다고 지금 미국에서 난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위해서 법률 검토하고 번역 대조 등을 필요한 거를 절차를 받고 있다고 어제 그 상무부 가오펑 그 대변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아니 무슨 협약을 하고 합의를 하는데 법률 검토를 하고 번역 대조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냐고요. 이미 이 합의는 평등한 국가 대 국가의 합의가 아니라 미국에다 꼬랑지를 내리고 들어가고 법적으로 다시는 이렇게 안 할 거니까 관세 이거 철폐해 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자는 미국이고 굉장한 빅딜이란 말이에요. 그레이트 빅딜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 뉴스 보고 하는 얘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하시면 정말 큰일 난다는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무역 합의로 다른 국가들이 이제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고 또 동시에 뭐 WTO 규정에 부합하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하면서 진짜 웃기는 거죠. 아니 다 이미 항복해놓고 끝에 가서 이제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거는 어 이거 어리석은 여부가 저 포도는 시고 맛없을 거야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국방수권법을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는데 이게 반대가 되겠어요? 이미 법적으로 저기 문서 만들고 있는 놈들이 이게 하는 얘기냐 얘기 아니잖아요, 얘기는.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IOC 저기 뭐야 아무튼 간에 저기 중국은 그 또 이제 민간 기업들 성장 위해서 어제 보니까 이제 세수를 절반으로 하고 고용의 80%를 뭐 저기 뭐야 책임지는 민간 기업을 위해서는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뭐 돈들을 또 엄청 풀죠, 얘네들이.
아주 3.5조 위안 규모의 이제 인프라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인프라 투자가 대부분 보면 철도하고 고속도로, 항공 시스템. 근데 항공 시스템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물론 땅도 크지만은 뭐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게 보잉 그 비행기하고 건물하고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이 비행기가 자꾸 들어오니까는 이제 또 공항들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달러가 부족하다 보니까 중앙의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외국계 무역기업에 대해서 금융 서비스 개선을 하라고 또 지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그 상황이 바꿔가는 상황에서, 자,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서 일본 니케이까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목표치는 여기 그 저기 뭐야, 요 추세 위에 있죠. 3123을 일단 1차적인 목표치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본도 이게 보면 대만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요 전고점에 대한 저항이 나오겠죠. 이 전고점에 대한 저항이 한번 나오는데, 아마 내년 연초까지는 이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크게 한번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을 한번 그려본다 그러면 1파, 2파, 지금 3파 진행 중이니까, 아마도 내년 초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이 상승이 일본도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를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일본 엔하고 원하고 이렇게 보면 당분간은 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요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자, 10배죠. 미국하고는 100배지만, 이게 이제 여기 박스권 여기에서 요런 모양이 나오던지, 지금 요런 하단까지 내려와서 이런 모양이 나오던지, 우리 상반기에 원화가 강세가 보이면 엔화도 약세, 우리 원화 대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제가 좀 크게 이렇게 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으로 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질문을 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회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요 정도만 얘기를 드려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시고 대응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원유하고 지금 그 천연가스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제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 천연가스는 요번에 이 반등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여기 1차 아니면 요 2차에서 한 게 아무래도 조금은 마음 편하게 시장을 보실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보면 참 속기가 좋아요. 상승 트렌드 같은 모양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 대응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고, 이 빅리치라는 사람이 보는 거는 기술적인 거보다는 달러 시스템에 입각한 AI의 흐름이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시장을 파악을 하는 거지, 기술적으로 봐버린다면 분명한 거는 이 트렌드에서 지금 보고 여기서 깨졌을 때 손실을 저기 손절을 했다고 본다면 상당히 참 좀 우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투자를 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유가하고 금을 그 달러하고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은 이 또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은 이 또 정리들이 안 되시더라고. 자, 이 달러의 상승 기조 중에 나온 조종이다. 이 조종 기간에 유가하고 오일하고 어, 유가하고 금이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 금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금은, 자, 첫 번째로 반등이 나오는 거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시장감에 대한 불안감이 뭐냐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수익이 많이 났어. 그럼 이 수익으로 뭘 해놓냐면 향후에 해지를 해놓는다고 금을 사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금을 사놨는데 또 미국 사람들은 선물로 종이금으로 사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분명한 거는 일시적인 매수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달러나 중국의 무역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적인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역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지금 일시적으로 보였다는 거. 그리고 이제 3번이 이제 브렉시트나 영국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그 인도나 일부 국가에서는 금을 계속 그 매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금 수요가 중국만 줄었을 뿐이지 완전하게 이 수요가 지금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런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봐서는 이게 잘못 들어가 버리면은, 방향성을 이렇게 잘못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상승으로 뭔가 이 붕괴론자들, 또 뭐 달러 뭐 망한다, 세상 망한다, 거품 붕괴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여기서 한번 또 그 물릴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요게 이게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전고점을 넘어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요것도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외국 선물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분석이 좀 그런데, 아무리 이제 많이 오르더라도 여기 정도의 박스권 정도로 지금 보시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분할 매도로 여기서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유가와 금은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만약 더 이해가 안 되신다면 좀 자세하게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일본 및 중국 지금 주가 봤죠? 근데 유럽 주가들도 지금 아직까지는 나쁘지는 않죠. 지금 유럽 주가들을 보면은 뭐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독일인데요. 자, 독일도 이런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쉬는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마 유럽 증시도 내년부터는 그 미중 무역 합의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속임은,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지만 속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거의 뭐 유럽 나라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자, 이제 관광업을 하는 뭐 스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의 나라들도 상당히 지금 뭐 좋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도 지금 달러하고 지금 파운드를 보면, 요번에 이제 브렉시트 문제가 조금 개선된다 그래서 파운드가 갑자기 급등이 나왔는데요. 다시 이제 여기는 이제 반대입니다. 올라가면은 파운드나 유로는 강세고 내려오면 약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파운드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약세로 투자하는 게 상당히 더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는 화폐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브렉시트는 가요. 그리고 이 트렌드를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놓고 최종에 빠지는 파운드의 목표치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게 만약 바뀌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언급을 했을 건데,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 과정이고, 아마도 이 과정에서 상당히
올해는 브렉시트나 지금 유럽 문제로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유로화도 지금 여기 올라간 다음부터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이미 이 유로화도 목표치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게 지워져 버린 모양인데, 목표치를 이 하단 부분으로 설정을 해드린 부분이니까 아마 올해는 그 달러 강세를 유도할 수 있는 게 이 유로화하고 파운드가 아마 본격적으로 시장에 올 하반기 이후에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가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이게 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 시장을 주시하면서 저하고 한번 시장을 계속 그 예상을 해가는 걸로 일단은 시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 주도 섹터인데 이건 이제 가치주냐 성장주냐예요. 이미 어느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 주식들은 있어요. 이미 우리가 많이 얘기 듣는 그 제4차 산업 뭐 혁명이라고 불리는 신성장 산업들이 있죠. 뭐 제약 바이오도 그 중에 들어가고 IT 부품주들, 자율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뭐 AI가 됐던지 이런 부분에 여러 그 새로운 거 인터넷 기반에서 뭐 또 아니면 핸드폰 기반에서 아니면은 또 생명 연장 부분에서, 근데 이제는 이 가치주는 제가 봐서는 아예 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때려치워야 돼요. 이미 어느 한 나라가 그 경제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의 캐파를 키우면은 이 가치주들은 이미 상승이 다 되어버린 상황이고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거의 성장주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장 가치주면 되게 더 좋겠죠. 뭐 돈이 많은 회사에서 뭐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성장성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S라인을 한번 전에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이 기업이 성장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고 꺾어질 때 새로운 또 이렇게 수입이 이어져야지만 이게 기업이 성장을 하고 수익이 나는데,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5G도 관련해 가지고 이미 저 5G는 제가 바닥에서부터 5G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나신 분들이 꽤 이제 상당히 많은데, 이미 내가 벌 돈보다 주가는 더 올라가 있으면 이런 종목들은 좀 위험하죠. 근데 5G 가운데서도 조금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그 올라간 종목들이 있고 이제 성장이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건 뭐 소위 말하는 작전들이 건드리지 않은 주식이니까 얘네들 먼저 올라갔던 것들이 지금 빠졌다가 반등 정도만 나와줄 때 이런 것들은 좀 큰 상승이 나와서 키 맞추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주도 섹터는 아마 내년에 우리 그 첨생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 지금 줄기세포주 관련된 것들이 시판된다는 소식이나 이걸로도 바람으로도 좀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러 번 제가 이거를 그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2020년에 주도 섹터도 상반기까지 가는데 내년에 우리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렇게 빠졌다 반등 나왔다 이렇게 빠졌다 반등 나왔다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초기에는 끝에 가서는 굉장히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데 이게 순환매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빠질 거예요. 가는 놈은 가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빠지면서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이런 순환매가 나오면서 마치 작년에 2018년도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빠지면서도 별로 제약바이오나 이런 순환매에 동참한 사람들은 크게 다치지를 않았듯이 이런 상황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를 중심으로 상반기까지 상승이 당연히 커지겠죠. 이거는 외국인들이 이미 이쪽으로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얘들은 이제 뭐 살살 사면서
올리는 거 정도고 나머지는 기관이 사고 또 이제 꼭지 부분에서는 개인이 사면서 장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년을 정말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 그러면 이 낭떠러지를 건너가는 지금 상황으로 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자, 오히려 이거를 무사하게 건너고 나면 정말 2021년부터는 정말 대망의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말 꿈도 갖고 야망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년을 잘 버티지를 못하면은 여기서 손실이 나버리고 이런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2020년은 새로운 붐이 시작되는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너무 빨리 들어가 가지고 헤매다 보면은 정말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를 못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은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시는데 상반기까지는 이번 상승을 좀 즐기면서 시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글쎄 모르겠어요. 연말에 지금 방송이 한 번 더 올라올지 내년에 방송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상황을 봐가지고 시장에 급변사항이 없다 그러면 지금 보는 예상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보시고 상승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연말 되시고 만복이 들어오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조금 알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2020년을 정말로 슬기롭게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 빅리치였습니다.